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무속인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무속인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사례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철민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철민 씨는 42살의 가장으로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부인 영희 씨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어요.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체력도 좋았고 몸도 튼튼했어요. 가족들도 철민 씨가 아프거나 다칠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민 씨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부인 영희 씨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었어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가위에 눌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 달쯤 그런 일이 계속되자 영희 씨는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었거든요. 영희 씨가 찾아간 무속인은 인천에서 오랫동안 굿을 해온 할머니였습니다. 연화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었는데 동네에서는 정말 신통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연화당 할머니는 영희 씨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굿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굿을 하면서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존재가 할머니의 몸에 들어와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존재가 이미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집안의 기둥인 가장이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 철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간절히 물어봤어요. 연화당 할머니는 굿이 끝난 후 정신을 차리고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며칠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철민 씨가 집에 있을 때와 밖에 나가 있을 때 모두 위험하다고 했어요. 특히 높은 곳이나 물가 근처는 피해야 하고 가능하면 며칠 동안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무속인의 경고를 전했어요. 하지만 철민 씨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시대에 그런 미신을 믿느냐며 영희 씨를 타일렀어요. 철민 씨는 평소 무속이나 종교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걱정을 단순한 불안감 정도로 여겼어요. 영희 씨는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민 씨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 것 같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혹시 회사에서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영희 씨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무속인의 말이 틀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철민 씨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고층 건물의 외벽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사고는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철민 씨는 평소처럼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전줄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민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연화당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정말로 일주일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을 더 강하게 말렸다면 혹은 굿을 더 크게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영희 씨는 다시 연화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연화당 할머니는 영희 씨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굿을 아무리 크게 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굿을 통해서 조금 늦추거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운명 자체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무속인이 이런 예언을 할 때는 정말로 확실한 징조가 있을 때만 한다고 말했어요. 함부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의 경우에는 워낙 강한 기운이 느껴져서 경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막을 수 없었는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것도 모두 인연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철민 씨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 마치고 떠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당부했어요. 이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무속인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였거든요. 그동안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철민 씨의 직장 동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평소 그렇게 조심성이 많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던 철민 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도 이상했는데 일주일 전에 무속인이 미리 예언했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영희 씨는 이후로 무속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미신 정도로 여겼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무속인들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더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단순히 경고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굿을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당 할머니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속인으로서 그런 징조를 볼 때가 가장 괴로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알면서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또한 이런 경고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아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민 씨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했던 것 같아요. 만약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기간 동안 특별히 조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속인의 예언이나 경고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주의 깊게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설령 그것이 미신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영희 씨는 지금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만 할머니의 당부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무속인의 능력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례를 통해서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맹신은 금물이지만 적어도 경고나 조언을 들었을 때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철민 씨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철민 씨의 영혼이 편안한 곳에서 쉬고 계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